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엄마 이래도 울고 집에 있어도 운다.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 시대 엄마들이 겪는 처절한 현실과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이 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그리고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고 단단하게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아요. 여러분의 가슴 깊이 스며들 이 철학적인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먼저 요즘 엄마 이래도 울고 집에 있어도 운다는 말이 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많은 워킹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 같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숨가쁘게 회사로 향합니다.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능력자로 인정받기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고된 업무 속에서도 완벽한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늘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동료들과의 경쟁, 상사와의 관계, 팀 프로젝트의 성공 등 직장인으로서 겪는 모든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엄마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시 아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지만 그마저도 내일의 업무와 육아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워킹맘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시간, 함께 놀아줄 시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엄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워킹맘의 상당수가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세에서 6세 아이를 둔 워킹맘의 23.1%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일과 육아,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엄마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혹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은 두 개의 풀타임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워킹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버거운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군분투이며 이 과정에서 엄마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 엄마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이 곁에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바깥 세상과의 단절감, 즉 사회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소외감과 고립감은 생각보다 깊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예전에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나는 사라지고 오롯이 엄마라는 역할 속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며 육아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의 무게는 전업주부 엄마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부족 등으로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가사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아라는 숭고한 책임감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도 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워킹맘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밖에서 일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집에 있어도 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 역시 워킹맘 못지않게 고된 일상과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결국 엄마들은 일해도 울고 집에 있어도 울 수밖에 없는 복잡다단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현실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질문에 도달합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 이 명언은 엄마들의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육아와 일이라는 거대한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구조, 고정관념, 가족 환경 등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의 부족,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육아의 책임, 경직된 기업 문화 등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 속에서 우리의 돛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돛을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존귀한 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열정을 가졌으며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종종 누구의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버립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갇혀 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칼 융은 인생의 가장 큰 짐은 미완성된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행복은 요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다시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봄으로써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곧 가족을 돌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완벽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엄마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완벽한 육아,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가사. 마치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담을 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이스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다. 완벽이라는 허상에 갇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조금 늦게 등원해도 저녁 식사가 배달 음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실수하는 모습도 아이에게는 엄마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때로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담을 나누세요.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는 워킹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변의 워킹맘들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동료들에게도 고민을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회사 차원에서 워킹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심리 상담센터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넷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나 더 강해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육아와 직장에서 수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회사에서 급한 업무가 생기거나 남편과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 계속 나아가려는 용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기회이며 좌절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나만의 시간과 취미를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내, 직장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은 고된 일상 속에서 활력을 되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시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심지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짧은 여행이나 산책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다시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작가 에이미 폴러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취미 생활이나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은 우리의 현재를 잠식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연습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굴레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욱 현명해집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숭고하며 당신의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